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쌤의 네가 스터디 JS ES6 쉽게 배우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새로운 변수 키워드인 let과 const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bar 키워드, 두 번째 let 키워드, 세 번째 const 키워드, 네 번째 포문을 통한 비교입니다.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업 첫 번째 bar 키워드입니다. 이건 기초 이론에서도 배웠었지만 let과 const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문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bar라는 키워드를 쓰신 다음에 변수명을 쓰시고요. 값을 배당시키면 되는 거죠. bar 키워드는 재선언 재할당이 가능하고요. 함수를 기준으로 스코프를 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코드를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bar는 재선언이 가능합니다. 제가 bar a라고 쓰고 이렇게 10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나서 또 bar a라고 써서 20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빨간색 에러 표시가 뜨지 않죠. 원래 틀리면 에러 표시가 뜨잖아요. 그 결과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로그에다가 a라는 값을 찍어볼게요. 네, 그럼 20이라고 마지막 게 찍히죠, 대신. 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재할당이 가능해요. 재할당은 bar라는 키워드 없이 값을 다시 대입을 하는 걸 재할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 들어가시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콘솔 로그를 아래에다가 다시 찍으시게 되면 네, 이렇게 30이라고 잘 찍히면서 에러가 뜨지 않습니다. 요게 재선언이었고요. 요게 재할당이었어요. 재선언은 변수 키워드를 앞에 써가지고 다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컴퓨터 언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썼다고 하면 무조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다른 컴퓨터 언어 배우던 사람이 자바스크립트 왔을 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케이스였던 거죠. 그 다음에 재할당이라는 거는 다시 값을 할당하는 겁니다. 네, 이건 뭐 다른 언어에서도 가능했던 일이라서요. 이건 당연히 가능한 거죠. 이번에는 bar 스코프라는 걸 볼 건데요. 스코프는 변수의 범위입니다. 전역 변수인가 지역 변수인가 하는 거죠. 전역 변수라는 거는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전역에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아까처럼 bar a라고 쓴 다음에 10이라고 써볼게요. 이건 전역 변수예요. 그럼 지역 변수는 뭐냐면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기준이 다 키워드마다 다른데요. 일단 제가 함수라는 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function이라고 쓰고 test라고 쓰고요. 이건 함수 선언을 한 거죠. 자, 여기에다가 변수를 선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bar는 20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요거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bar 같은 경우는 함수 내부에 선언한 변수예요. 근데 제가 지금 if문 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if은 a가 10과 같다. 지금 10과 같죠? true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도 bar c라고 해서 30이라고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거는 전역 변수일까요? 지역 변수일까요?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함수는 실행이 돼야 호출할 수 있으니까 테스트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제가 콘솔에다가 콘솔 창에 a라는 값을 호출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10이라고 이렇게 잘 뜨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건 전역 변수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호출하고 있는 건 전역 호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제가 요거 b도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b를 호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뜹니다. b는 정의되지 않았다고 뜨죠. 정의된 적이 없는 거예요. 전역에선 모르는 거예요. 지역에서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가지고 c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인식이 안 되는 이유는요. 위에서 벌써 틀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슬러시 두 개를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30은 호출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전역 변수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함수를 기준으로만 bar는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또 다른 컴퓨터 언어들이랑 많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새롭게 let이랑 const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조금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2 let 키워드를 보도록 할게요.
let 키워드 문법도 바랑 같습니다. let이라는 변수 키워드를 쓰신 다음에 변수명을 쓰고 값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얘는 재선언을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재할당은 가능하고요. 코드 블록 중괄호죠. 이것을 기준으로 스코프를 정합니다. 이 파트가 다르다는 것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et의 재선언과 재할당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이라고 먼저 쓰는 거죠. 바라고 썼던 부분을 let이라고 쓰고요. 자, a는 10이다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재선언이라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a가 20이다 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에러가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미리 존재되어 있으니까 다시 선언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선언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할당은 가능합니다. a를 20으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에러가 안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콘솔 로그로 a 값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재할당한 데 아래에다가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부분에는 10이라고 잘 적혀 있고 두 번째는 20으로 바뀐 값이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억하실 것은 let은 재선언은 불가하고 재할당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let의 스코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를 보려고 하는 거죠. 전역 변수는 똑같아요. 자바스크립트 전역에 쓰는 거고 스크립트 내부에 이렇게 바로 쓰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함수를 function test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요. 여기다가 b라는 값을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값은 20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셔서 테스트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if문 쓰셔야 되겠죠? 자, if문으로 아까처럼 a가 10과 같다면 변수를 c라는 거를 선언해서 30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if문 내부에 있는 것이 과연 지역 변수일지 전역 변수일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전역으로 출하는 거죠. 그래서 콘솔 로그로 a를 찍습니다. 그럼 10이라고 잘 나오죠? b는 바에서도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왜냐면 이거는 지역 변수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는 걸 확인하셨고요. 마찬가지로 c도 한번 호출해 볼게요. 이번에는 c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에러가 뜨는 거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얘도 지역 변수거든요. 자, 그래서 에러가 발생되기 때문에 요번에 let 같은 경우는 지역 변수가요. 코드 블럭을 기준입니다. 코드 블럭이라는 건 이 중괄호를 의미하는 거죠. 펑션, 함수에도 중괄호가 있고요. if문에도 중괄호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컴퓨터 언어들은 사실 이 코드 블럭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자바스크립트의 바만 이상하게 함수를 기준으로 했었던 거죠. 그래서 새롭게 다른 언어와 맞추는 개념으로 이 let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수업 세 번째 const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역시 바랑 똑같아요. 바 대신 const라는 키워드를 쓰는 거고요. 변수명을 쓰고 값을 이렇게 할당해 주시면 됩니다. 재선언, 재할당이 모두 안 되고요. 코드 블럭을 기준으로 스코프를 정합니다.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const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라고 써서 10이라고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 거고요. 역시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 보실 건데, 자, 그럼 에러가 안 뜨는 거 보이시죠? 당연히 처음 선언했기 때문에 에러가 뜨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재선언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빨간색으로 바로 에러 뜨는 거 보이시죠? 이건 아까 let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const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재선언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재할당도 하면 안 됩니다. 역시 에러가 뜨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const가 상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변할지도 모르는 값은 맞아요. 하지만 재할당만 안 되는 겁니다. 새롭게 값을 대입하는 것만 안 되는 거지 여기 값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윈도우 width라는 게 있죠. 자, 보시면은 창의 가로 폭인데 이건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용자가 이걸 얼마로 당겼냐에 따라서 보이시죠? 숫자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잖아요. 창 사이즈는 매번 바뀌죠. 값은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식은 계속 똑같을 때 const에 쓴다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콘스트 스코프를 볼 건데요. 렛과 다를 게 없어가지고 아까 렛에서 썼던 선언 파트들은 다 그대로 썼습니다. A라는 건 전역 변수로 썼고요. 함수 내부에 B라는 걸 선언했고 if문에다가 C라는 걸 선언했는데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콘스트로 다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전역 변수가 되고요. 함수랑 if문 내부에 있는 건 지역 변수가 됩니다.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전역을 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콘솔 로그로 A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이라고 이렇게 잘 뜨시죠? 그럼 이번에는 B를 전역에다가 호출해 볼게요. 그럼 에러가 뜨는 거 발생되시죠? 함수인데 이제 이게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호출이 불가능한 거죠. 네, C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에러가 뜨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콘스트도 역시 함수 기준이 아니라 코드 블록 기준, 이 중괄호 기준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네 번째, 포문을 통해서 바와 렛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키워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비교표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정리는 누가? 역시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바와 렛이 이 스코프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 스코프 기준이 다를 때 포문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같이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을 왜 새롭게 만들었는지 포문을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바라고 해서 i라는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값에 10이라고 줄 거예요. 자, 그럼 포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바 i라고 합니다. 근데 포문 같은 경우는 지역 변수로 쓰는 게 아니죠. 저 바 i가 지역 변수로 되는 게 아니라 전역 변수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럼 다시 그냥 0이 돼버리는 재선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5라고 주고 i 뿔뿔 해서 0부터 4까지 콘솔에 반환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0부터 4까지 잘 반환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밖에다가 한 번 더 얘를 선언하게 되면 보통 컴퓨터 언어를 배운 사람이라면 이게 다시 10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결과값이 뭐죠? 5입니다. 이 다음 수치가 반환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i 풀풀 해서 증감연산자가 있었죠. 마지막 4에서 2를 하나 더 증가시켜서 5가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컴퓨터 언어를 배운 사람들은 이 결과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let이라는 키워드를 한 건데 왜 그러냐면 전역 변수가 됐기 때문에 재선언이 되면서 다시 0이 돼버린 거예요. 10이라는 값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let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let j라고 하겠습니다. let j에다가도 10이라고 초기값을 10이라고 역시 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반복문이죠. for라고 써서 바가 아니죠. let이죠. let j를 0으로 하고요. j는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고 그리고 j 뿔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콘솔 로그로 j를 호출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버리면 좀 숫자가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서 콘솔 로그에다가 문자열로 좀 구분하는 이런 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시죠? 0부터 4까지 똑같이 반환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밖에다가 j를 한 번 더 호출해 볼게요. 10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결과값이 10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는 전역 변수입니다. 하지만 얘가 지역 변수가 된 거죠. 자기끼리만 처리가 되고요. 이 값이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똑같은 이름으로 한다고 해도 얘는 지역 변수였고 전역 변수였기 때문에 결과값이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항상 결과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바 때문에 많이 헷갈렸었던 거죠. 특히 포문을 통해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왜 let이 나왔는지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Next Level 화살표 함수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